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매일 사무실로 찾아오는 장모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쉴 틈도 없이 청춘을 바쳐 일을 했고 그렇게 살아보니 어느새 결혼 시기도 놓쳐버린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작지만 번듯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키도 크며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대학 다닐 때도 훤칠한 외모로 남녀 상관없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잡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까지 했는데요. 제 아내는 저와 13살 차이가 나는 30살이었습니다. 아내는 30살이 될 동안 직장 하나 없이 백수였지만 저를 만나고 제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었고 저희는 곧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건설회사라 여직원이 할 업무가 그리 많진 않았고 용돈을 준다는 개념으로 취직시켰기 때문에 그리 부담되진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몇 년 전부터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장모님은 그런 장인어른을 몇 년 동안 정성스레 간호하고 계셨습니다. 아내를 취직시켜 주어서 고맙다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눈물 어린 말씀에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장모님과 장인어른께도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9살 차이밖에 나지가 않았는데요. 게다가 아내와 장모님의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 저와 장모님이 함께 길을 걸을 때면 부부로 오해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몇 개월 뒤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했고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이 소식을 들려드리자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아내는 임신휴가를 내서 집에서 쉬었고 저는 회사 운영에 바빠도 아내와 아이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내어 아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우울증 때문인지 임신한 자기 몸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괴감을 갖고 당신은 남자라 모른다며 항상 예민하게 말을 하다 보니 자주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일이 힘들어도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며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데 아내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정말 서운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후 장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시는 일이 많아졌는데 장인어른 보살펴드리기도 바쁘실 텐데 자꾸 아내와 싸우는 모습만 보여드리니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회사 주변엔 음식점이 없어서 아내가 도시락을 싸서 같이 점심을 해결했는데 임신한 뒤로 싸우고 나니 점심을 챙겨주지 않아 결국 장모님이 제 점심을 매일 회사에 챙겨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한사코 거절했지만 장모님은 우리 집안 금덩이 사위인데 어떻게 이런 것 하나 못하냐며 괜찮다고 꾸준히 챙겨주셨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제가 회사 얘기를 하면 예민해지고 집안을 더 돌보라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시비를 걸기 바빴습니다. 결혼 전 예쁘고 순수하기만 했던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임신 후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니 배신감도 들고 제 마음도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 점심을 챙겨주러 장모님이 회사에 찾아오셨는데 조금 일찍 오셨어요. 저는 소파에 좀 쉬었다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쉬는 장모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챙기기도 바쁘실 텐데 아내랑 제 점심까지 챙기시느라 너무 죄송하네요. 힘드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가족이잖아요. 제 말을 조용히 들으시던 장모님은 갑자기 왈칵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리곤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얼마 만에 듣는 위로의 말인지 주책맞게 운다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장인어른과 아내를 보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를 드리고 싶었지만 마땅히 건넬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장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안아드리니 장모님은 숨을 죽이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사장이라 개인 사무실이 있어서 다행이지 안고 있는 장모님과 저를 직원분들이 봤다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외근 나간 직원들도 많았고요. 소녀처럼 울고 있는 장모님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아내와 닮은 미모에 조금은 야릇한 감정이 들었어요. 평소엔 눈에 안 들어왔던 장모님의 입술과 작고 말랑한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아내와 비슷한 향이 나더군요. 가까이서 본 장모님의 피부는 군더더기 없이 맑고 예뻐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장모님의 뺨에 흐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닦자마자 장모님은 저에게 입맞춤을 하셨고 결국 저와 장모님은 대낮에 있어선 안 될 관계를 가져버렸습니다. 밖에는 직원들이 있었고 새로운 장소에서 해선 안 될 사람과 그렇게 있다 보니 더욱 본능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점심 도시락을 핑계 삼아 장모님은 매일 제 사무실로 오셨고 아내와 장인어른께 절대 말 못할 비밀스러운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철없는 아내와 병든 장인어른을 간호하시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저를 찾으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위로해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 생각해서 아내한테만 들키지 말자고 다짐하고 장모님의 유혹에 응했지만 점점 아내에게 들킬까봐 두렵습니다. 장모님과 제 관계는 더 깊어졌고 태어날 아이에게도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졌고 동시에 아내에게 실망을 많이 했었고 결혼 전 보이지 않았던 아내의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던 장모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장모님은 점심시간에 제 사무실에 들어오시면서 문을 잠그셨습니다. 저도 제가 미친 거 잘 압니다. 순간적인 행동이 지금은 후회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생 이 관계를 묻어버리고 장모님과의 사이를 끝내버리는 게 맞을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